아이디어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네. 네. 그 6HA 아이디어 창출 전략은 그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아이디어 워크숍이라는 지식 서비스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명세서를 많이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특허 출원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발명의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추려서 만들어낸 육하 원칙에 기반한, 그래서 이름이 6HA입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기반한 발명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발명 기법들과 달리 실제 일어나고 있는 특허 분쟁에 사용해서 이제 우리 쪽이 특허 포트폴리오가 약하다, 발명이 좀 적다 하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실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천이랑 오영천 군과 실제 기업과 함께 워크숍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사례를 간단히 추렸던 사례예요. 이게 이제 LCD나 뭐 그런 모니터, 평면 모니터에 보면 뒤에 발광 장치가 있어요. 그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BLU라고 합니다. BLU라고 하고, 당연히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엄청 크니까 여기에 관련된 시장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특허 분쟁이 국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던 회사에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한번 워크숍을 해달라, 자기네가 특허가 너무 없다 해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 사례가 있고요. 이 분쟁은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던 그 회사의 분쟁은 아니에요. 네, 기존에 이제 백라이트 유닛의 검사 장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분쟁이 제기가 됐고 1심까지는 끝났는데 지금 계속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은 뭐 관련된 내용은 한번 그 자료를 참조하면 되고요. 뭐 주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백라이트 유닛을 찰상을 하면서 척척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백라이트 유닛의 오류를 검사하느냐.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은 빛을 받아서 그 LCD는 이제 크리스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쏴주다가 뭐 약간 이제 뭐 발광 소자가 죽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전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검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러면은 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장비들의 어떤 주요 납품 대상은 뭐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납품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큰 기간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납품이 되는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구항인데요. 청구항은 지금 굳이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 청구항에 기반해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어내는 거를 갖다가 이따 시도를 할 겁니다. 이게 청구항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도면이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도면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면입니다. 그래서 백라이트 유닛이 여기에 얹히고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 유닛을 배치하는 배치판 같은 게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장착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착부, 백라이트 유닛, 그 다음에 420번이라고 나오는 이 조명부가 여기 이제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조명부를 여기서 쏴줍니다. 원래 실제로 백라이트 유닛이 실제로 장착이 될 때는 백라이트 유닛의 한쪽에 또는 양쪽에서 이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여기 안에 이제 뭐 프리즘 시트나 이런 게 있는데 빛을 이쪽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근데 일단 검사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부가 위치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저희 촬영되는 거를 갖다가 요 430번 촬영 카메라죠. 촬영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에서 읽어드려가지고 440번 영상 처리부, 그러니까 CPU 같은 거 컴퓨터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 이 특허를 갖다가 아까 전에 분쟁 당사자인 이 3B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3B 시스템 그리고 매크론이라는 회사에서 요 회사에서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3B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어떤 경고장을 받고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아까 각각의 구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서 기존의 공지기술에 나와 있는 어떤 장착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제하고 영상 처리부, 그 다음에 어떤 촬영부, 조명부 중심으로 해서 발명을 이끌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CTO라면 아주 그 최근의 기술인 CPU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명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아이디어 워크숍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게 나오는가는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일단 발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아주 심플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무 이쑤시개가 있고 녹말 이쑤시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은 발명일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전에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그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수식으로 풀어 쓰자면 요렇게 됩니다. 좋은 발명인지 아닌지는 요 간단한 그 분수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녹말 이쑤시개는 가격이 더 싸다. 근데 나무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거를 더 잘게 쪼개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뾰족하게 가공하고 향균 처리하고 거기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뒤에다 손잡이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죠. 근데 녹말 이쑤시개는 그냥 전분에다가 색소 좀 넣고 그다음에 쫙 이렇게 뽑아가지고 커트 하면 되니까 비용이 싸집니다. 그래서 종전 발명에 비해서 비용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녹말 이쑤시개라는 발명은 좋은 발명이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자기 발명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발명을 연구원들이 특허 관리자한테 얘기를 할 때 내 발명은 이러이러해서 좋은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까 전에 인체에 무해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효과가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이제 또 그 녹말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주변에 이제 축산 농가에서 민원이 별로 안 제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녹말 이쑤시개는 짬밥에다가 넣으면 녹으니까. 그리고 아주 부가적인 효과로 그거를 이제 취미 삼아 먹는 사람도 있죠. 맛있어서. 네. 하여튼 우기자면 그렇습니다. 발명의 가치는 어떻게 자기가 그 가치를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걸 연구원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내 거는 해외 출원 나가야 됩니다. 왜? 기존의 거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굉장히 30% 절감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좋은 발명이에요. 근데 기존의 발명에 비해서 비용도 높고 효과도 그냥 쌤 그러면 그건 안 좋은 발명.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타임즈에서 세그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세그웨이 이렇게 바퀴 2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티바 달려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그걸 이제 거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만드는데 연구비가 1억 불인가 들었고 개발 기간이 한 몇 년이 걸렸어요. 그걸 만든 발명가가 굉장히 유명한 발명가예요. 아주 펀딩 받아서 만든 건데 자 비용 세그웨이 그때 당시만 해도 3천만 원. 자 그러면은 종전 발명은 뭐가 있을까요? 세그웨이의 종전 발명. 세그웨이 자체가 새로운 발명품이기 때문에 뭔가 종전 발명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경쟁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킥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나이키나 리복 운동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전거일 수도 있고. 걔네들의 단가가 얼마예요?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효과, 세그웨이 타면은 30km까지인가 뭐 최대 속도예요. 근데 그냥 사람이 뛰어가면 30km, 시속 30km. 자전거로 가도 세그웨이랑 비슷한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걔는 좋은 발명이 아닌 거예요, 세그웨이. 물론 이거 이외에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 효과, 어디 소개팅에 그걸 타고 나간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좀 눈에 보이겠지만, 그거는 아주 본질적인 효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동수단에 관한 본질적인 그 효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그웨이는 좋은 발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얘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컵 뚜껑입니다. 근데 특징이 여기가 볼록 솟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빨대 구멍인데 닫았다가 열렸다가 하죠. 기존의 생산 단가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는 기존의 컵 뚜껑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이동할 때 어떤 그 액체가 넘쳐 흐르는 그거를 방지하죠. 그래서 얘는 좋은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보면 PAT 04090955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실용신안을 등록받아 놓은 준일산업이라는 회사의 굉장히 좋은 발명이에요. 이게 이제 실용신안 등록증이고요. 그 다음에 준일산업의 안병욱 대표님이 해놓고 본인이 이제 직무발명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특허를 볼 때는 경쟁사의 특허를 볼 때는 일단은 보기 쉬운 그림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부호를 보고 그 다음에 청광을 보면 되겠죠. 청광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준일산업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로 이제 2008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신장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회사가 팔도 왕뚜껑 컵라면에 들어가는 그 뚜껑을 만들던 회사인데 거기는 뭐 그냥 투명한 뚜껑이잖아요. 라면 컵라면 뚜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경쟁자들이 들어서 그 아메리카노 그 문화를 또 시기를 잘 타서 이렇게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진 건 그때 이제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롯데리아랑 맥도날드를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뭐 2008년보다 훨씬 더 매출이 뛰었겠죠.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실용신안 유지료가 34,000원. 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좋은 발명을 제대로 권리화했을 때 효과가 잘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애플 삼성 특허 소송에서 2차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2차 소송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인데 얘는 좋은 발명일까요? 좋은 발명일까요? 이건 좋은 발명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존재하기 전에는 어떤 발명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화면을 왜 잠궈야 될까요? 화면을. 풀터치 폰에서 화면을 잠그지 않으면 전화가 자동으로 걸리죠. 내가 뭐 이렇게 노래방 갔는데 잘못 터치가 돼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풀터치 폰에서는 화면을 잠궈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풀터치 폰에서 화면을 잠그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자물쇠 모양에 이렇게 돼 있고 옆면에 홀드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누르고 홀드 버튼을 눌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투 클릭인 거죠. 투 클릭. 얘는 전원 버튼 누르고 슬라이드. 그러니까 원 클릭, 원 슬라이드죠. 근데 일단은 비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비용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있던 버튼이 제거가 됨으로써 하드웨어 비용이 1,000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이 좋아지는 거죠. 간결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뭐 옴니아라든가 뭐 그런 폰에 비해서 측면에 버튼이 여기 하나도 없었죠. 저쪽 왼쪽에는 몇 개 있죠. 볼륨 락커랑 뭐 이런 거 있었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좋은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버튼이 하나 없어진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몇 억 대의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건 좋은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례가 항상 많은데, 자, 한경희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매출도 지금 2천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지금 이 아이템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쟁 아이템이 나왔는데, 경쟁사에서 나왔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딱 차이가 나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일단은 그 가열 수조가 얘는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딱 밑으로 가 있죠. 근데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야 됐을까? 그건 바로 스팀 청소기에 걸려있는 특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86개. 이거 제가 옛날에 만든 자료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아졌고 한 100개는 될 겁니다. 한경희 생활과학에서, 여기 한경희 이렇게 돼 있죠. 한경희 생활과학에서 특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특허 포트폴리오 방어막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경희 생활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별다른 뭐 특허 분쟁이나 그런 게 이제 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쟁자들이 이걸 보고 시장에 진입하기를 꺼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명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팀 청소기에 관한 발명을 합시다 라고 하면은 발명을 못해요. 그냥 그 회사에서 아주 연구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팀 청소기에 대한 발명합시다 라고 하면 발명 못합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제시를 하면 발명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경희 같은 경우에는, 한경희 생활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한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이제 잘게 쪼개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뭐 스팀 청소기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무엇에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여기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 화면인데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접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만의 시장 마케팅 조사 노하우예요. 네. 저는 이제 시장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꼼수를 좀 부렸는데 구글 이미지 검색 딱 들어가서 일반 명칭을 씁니다. 그러면은 딱 치면 이렇게 나오면 거의 시장 독점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숙취 해소 음료 이렇게 치면 여명도 나오고 컨디션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물론 한경희 생활과학이 아닌 제품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많이 보지 못했던 제품들이죠.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한경희 생활과학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시장 분포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질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더 발명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명을 시키려고 직원들한테 이제 아침에 수염 깎고 나오지 말라고, 회사에 와서 수염 깎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센서 면도기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마하3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퓨전 시리즈가 있어요. 퓨전 시리즈. 요즘에 나오고 있죠. 퓨전 시리즈. 근데 이걸 라인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메인 브랜드가 바뀔 때마다. 근데 이 라인업이 한번 바뀔 때마다 30개 정도의 국제 특허나 아니면 국제 뭐 디자인 이런 거를 출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70%를 굳건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발명을 하는 방법은 대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은 칼날에 관해서도 나오고, 칼날이 이제 뭐 4중날이냐 5중날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4중날이었는데 이걸 5중날로 한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5중날인데 날이 각각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5중날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점점점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면도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베이는 거. 그러니까 베이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아이디어가 칼날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점점점점 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윤활 밴드가 있어요. 30번이 윤활 밴드인데, 윤활 밴드. 그러니까, 자, 발명을 할 때, 면도기에 대한 발명을 합시다. 이러면 발명이 안 나와요.
카트리지, 칼날, 그 다음에 복수의 칼날을 잡아주는 레일, 그 다음에 복수의 칼날이 각각 움직이게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칼날 위에 윤활 밴드를 배치해서 윤활 밴드가 먼저 내 수염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수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커팅하면은 그 다음 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윤활 밴드의 소재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앞에 음료수 나와 있지만 알로에 윤활유 막 이런 거 막 들어있다고 막 포장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활 밴드의 소재, 그 다음에 윤활 밴드에 뭔가 오일 성분을 넣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게 깊이 들어가야 발명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허인데, 그러니까 원터치로 카트리지와 손잡이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이제 구조에 관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허고 소송에도 여러 번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명을 구체적으로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체를 일단은 정하고 대상체의 구성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아까 전에 한경희 생활과학과 마찬가지로, 한경희 스팀 청소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원래도 높았는데 근데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죠. 70%까지 갔습니다. 세계 시장에. 그리고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70%, 그 다음에 쉬크가 20%. 그리고 가격 통제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경쟁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4.49불, 6.99불, 그 다음에 12불. 이게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명 발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발명 워크샵, 오늘과 같은 발명 워크샵에서 이제 문제점 도출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 시트, 지금 나눠드린 아이디어 시트에다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것만 추상적으로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선행기술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면도기에 관한 기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효과적인 부분으로 좀 검색을 좀 많이 하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도 검색을 하되 면도기라는 키워드는 빼는 거죠. 그래서 뭐 면도기가 아니더라도 뭐 바리깡 뭐 이런 쪽에서도 뭔가 털이 이렇게 밀리면서 나왔던 뭐 이렇게 털이 뽑히거나 막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두피가 베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한 특허를 찾아서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따로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상담을 하면서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 좋은 전공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공적인 깊이가 없이 그냥 발명을 이렇게 하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발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미있다 정도는 뭐 이렇게 그 생각될 수는 있지만 완성된 발명이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 출연연구소나 뭐 이런 쪽에 계신 연구원분들 보면은 또 좋은 발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또. 그게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발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유창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요거를 카피라이트를 쓰신 그 무슨 교수님인데, 그분의 책에 요 두 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전공 지식을 가진 분들도 좋은 발명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이제 학문적으로만 파고들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는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갖다가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 감각과 문제점 인식하는 게 결국에는 이 유연성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엄정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유창함이 떨어지죠. 연구원들보다는 유창함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장돼 있는 것들, 아니면 뭐 존속기간 만료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또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창함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공 지식적인 부분은 기존의 특허를 참조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6HA의 어떤 그 개념도인데,
이뇌 구조도죠. 뇌 구조도인데, 왜, 뭐, 보면은 연예인들 뇌 구조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쫙 정리를 해보면 다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예, 뭐, 우리 강아지랑 놀고 싶어, 뭐 그런 거 써있고, 뭐 이효리 뇌 구조도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유기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죠, 무엇을. 그렇죠. 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와이프, 남편 막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요쪽에 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누가에 관한 거죠. 누가에 관한 거. 그리고 언제에 관한 거, 어디서에 관한 거,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돼서 육하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발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육하원칙을 그냥 글쓰기에서는 누가가 먼저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먼저 나오죠. 뭐 철수가 뭐 영인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누가가 먼저 나와요. 그건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이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먼저 확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스팀 청소기, 아니면 면도기,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위치 기반 앱, 아니면은 구글 글래스, 뭐 아니면은 무슨 서비스, IT 쪽에도 다 돼요. 자, 일단은 대상을 확정하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뭘 발명할 것인지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백라이트 유닛 검사 장비 뭐 발명해 봅시다. 그러면 뭐 발명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의 구성을 파악해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목적, 대상 딱 픽스 해놓고, 두 번째 문제점 발굴하라. 이게 이제 프로블럼입니다. 프로블럼. 그래서 누가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언제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디서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어떻게는 이거는 이제 기존의 다른 특허들을 뭐 참조를 하거나 아니면 트리즈 방법에 의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를 검증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사는 이유가 아무도 안 살 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트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발명 기법이긴 한데, 사람들이 트리즈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트리즈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발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트리즈가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수요 검증,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스팀 청소기 딱 입력했을 때 스팀 청소기에 관해서 니즈가 많다면 스팀 청소기에 관한 이미지가 쫙 나오겠죠. 그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수요 검증을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프로블럼, 그 다음에 엘레먼트, 니즈 해가지고 오픈이에요. OPEN.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명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엘레먼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니즈, 팔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백라이트 유닛 검사 장비에 관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 봤는데, 백라이트 유닛이 장착하는 장착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장착부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백라이트 유닛을 장착부에다 장착을 하고 장착부를 이동시키죠. 이동시키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쵸.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위치 고정을 할 때 위치를 어떻게 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실은 장착부에 들어가기 전에 백라이트 유닛을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맞추면 그것도 시간이 엄청 로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딩 할 때 로딩 장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동 검사할 때 떨림에 의해서 촬영을 해봐야 촬영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차 생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장착부를 약간 병렬로 배치하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명부가 있습니다. 요 내부에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균일한 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부에서 균일하게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명부가 여기 보면 장착부의 연직상방에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연직상방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장착부의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그림에서와 같이 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장착부의 위에 있다. 그래서 꼭
연직 상방이어야 되나? 옆에서 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선에서 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검사에 사용되는 광이 어느 정도 투과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꼭 균일한 광을 사용해야 되냐. 왜냐하면 균일한 광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광을 LED 광 같은 경우에는 1초에 60번 깜빡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어떤 모르스부호 같은 통신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딱 시키면서도 이걸 굳이 카메라가 없이도 그냥 조명 센서 같은 거나 뭐 그런 걸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가 없어지니까 검사 장비가 더 싸지겠죠. 그런 식의 발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물음표는 이게 제가 그 회사 워크샵을 하면서 그 전날 그냥 한 5분, 10분 생각하면서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성에서 왜 얘는 이렇게 돼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문제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워크시트고요.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던 워크시트고요. 이따가 이제 구글 글래스 액세서리 만들어 보면서 워크시트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발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발명의 한 80%는 발굴 과정에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뭐 주변의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6HA의 워크시트는 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굴, 그 다음에 해결. 근데 해결 부분은 우리가 발굴 쪽에서 요 어떻게에다가 쓴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특허를 선행기술 검색을 해서 여기다가 그 특허의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기존 특허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다. 이것만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R&D를 할 때는 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해결 시트에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요런 식의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끝. 그래서 무엇을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제품 카테고리를 선택하더라도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방법에 의하면. 하지만 그냥 가위에 대한 발명을 해보자. 그러면은 사실은 나오기는 어렵죠. 근데 이 가위의 구성, 그 다음에 누가 그 가위를 쓰느냐, 이런 것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를 이제 워크샵을 한 거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구글에다가 역시나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have display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런 이미지 검색을 잘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아까 빨간색이 잘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중에 이게 이제 삼성 갤럭시 광고에서 나온 컨셉추얼한 이미지예요. 근데 접는 디스플레이. 그러면 접는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백라이트 유닛을 만들 때 문제가 있겠죠. 틀림없이. 백라이트 유닛에서 뒤에서 광을 쏴줘야 되는데. 근데 접힘에 의해서 뭔가 마모나 아니면 어떤 열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류의 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 유닛을 곡선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그 곡선 모양의 백라이트 유닛을 검사하는 장비도 또 달라져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일단은 이미지 검색 같은 걸 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했던 방법인데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백라이트 유닛 하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이 이미지가 떴어요.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구조를 갖다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정리를 한 그래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를 보니까 반사를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시트, 리플렉터 시트랑 램프 커버. 그 다음에 확산시키는 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향상시키는 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소재를 대체하거나 구조를 바꾸면은 더 좋은 발명이 나올 수가 있고, 두 가지 구성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좋은 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체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 발굴을 하는 거죠. 누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백라이트 유닛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용자죠. 사용자인데 이분들은 초고해상도의 흑백만 되면 땡큐. 비싸도 돼. 왜? 거의 다 흑백으로 나와요. 얘네들. 그러니까 have LCD 그 다음에 메디컬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했는데 이 메디컬 쪽에서는 물론 컬러 나오면 좋지만 그렇게 풀 컬러를 원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흑백을 원합니다. 근데 고해상도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고해상도의 이런 그 메디컬 디바이스 쪽으로 백라이트 유닛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에 관해서는 제가 카테고리를 대충 이렇게 해본 게 있어요. 근데 뭐 아침, 점심, 저녁 좀 이따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적으로 나눈 거죠. 근데 시간적으로 나눠도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앱 중에서는 뭐 대화 중에 뭐를 하는 그런 앱들이 많죠. 삼성에서 나온 그런 앱들. 이동 중에 뭘 하는 거, 뭐 로컬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걸 이제 현장에 적용시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작 단계에서의 문제점, 이동 과정에서의 문제점. 백라이트 유닛을 이동하면서 또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단계에서의 문제점. 이거 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사용 단계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폐기 단계에서의 문제점. 폐기하고 나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시기적으로 쪼개는 방법이,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디에서. 여기 보면은 뭐, 많죠. 한국, 아프리카, 중동, 뭐 중국, 실내, 실외. 화장실, 목욕탕, 체육관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많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뭐 몇 가지 사례를 캐치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봤어요. 근데 보면은 이런 막 디스플레이가 막 깨져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이 많죠. 네.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뭐 버스가 뭐 몇 분 후에 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데 근데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 백라이트 유닛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체에 이제 뭐 비가 너무 많이 침투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방수 기능 쪽으로 특허를 많이 내놓으면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정부에 납품하거나 이제 뭐 시설 납품할 때 경쟁자들을 누를 수가 있죠. 그래서 발명하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래프고 자, 이 화면 보시면 이제 구글 글래스에 대해서 이제 발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액세서리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창호 씨가 아까 전에 그냥 던졌던 아이디어는 이게 이렇게 저랑 이제 옥상에서 이제 아까 담배 피면서 구글 글래스 이렇게 갖고 놀았는데 창호 씨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차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저쪽에서 내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려주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도 막으니까 좀 더 시안성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그런 액세서리.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글래스의 그 원천 특허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등록된 날짜가 아마 2009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옛날부터 이게 시도가 됐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구글 글래스의 원천 특허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각종 센서들이 여기 막 이것도 이제 작동 방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우리 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듈 구성도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세서가 있고 클락이 있고 메모리가 있고 뭐 트랜시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디오, 마이크, 그다음에 BCO, BCI. BCO, BCI는 뭔지 모르겠는데 본 컨덕션 디바이스. 그러니까 골전도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골전도 뭐 아웃풋 인풋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티파이 해서 햅틱 디바이스 뭔가 이렇게 진동을 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APC, ACP, ACY 이게 가속계인 것 같아요.
ACP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악셀러로미터 써 있는 거 보니까 가속계.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글 글래스를 기동할 때 하늘 봤다가 이렇게 정면 보면 그러면은 온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가속계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009년도에 이 개념은 다 출원이 돼서 2009년에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 이제 액세서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까 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리모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리모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반지 형태로 해서 어떤 통신이 가능한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터치하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화살표가 가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부장님이 구글과 비슷한 생각을 이미 하셨다는 거죠.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워크시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이제 보시고, 워크시트는 따로 나눠드렸어요. 한 장짜리 페이지. 한 장짜리 페이지에 워크시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글래스용 액세서리, 아이디어를 위한 구글 글래스의 문제점 도출. 그래서, 이제, 무엇의 어디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안경테 구조, 안경테 무게.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무게추 같은 거를 액세서리로 팔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휴대. 제가 보니까 휴대가 되게 불편해. 케이스를 뭔가 보관. 그 다음에 골전도 스피커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스피커 없이 뭔가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긴 들렸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사실은. 그리고 배터리, 무게나 충전량, 그 다음에 뷰파인더. 그래서 뷰파인더에 관해서 아까 이제 창호 씨가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 뷰파인더를 이렇게 가려주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문제점이 아까 창호 씨가 얘기했던 문제점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서 뭐가 보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이 그걸 또 카메라로 찍으면 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작은 미니 USB 포트가 있는데 우리가 다 쓰고 있는 USB 포트예요. 근데 얘를 이용해서 뭔가 액세서리가 결합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수단,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통신수단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보면은 이제 기계가 작기 때문에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계나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랑.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센서를 USB 포트랑 연결해가지고 뭔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건 아주 비싼 액세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액세서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를 위한 액세서리. 자, 마지막 7번 카메라. 카메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까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말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음성으로. 음성으로. 네. 그러니까 다 알지요. 근데 아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윙크를 이렇게 딱 하면 찍히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옵션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제일 있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 누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뭔가 알려주는 뭐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미리 이제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무엇에 어디를 관한 거고 이걸 다 검토한 다음에 이걸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구글 글라스를 쓴다. 그러면은 경비원을 위해서 경비원의 특성이 뭐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카메라적으로 그러면 적외선 카메라도 돼야지. 그렇죠. 근데 적외선 카메라가 기본적으로는 안 달려 있겠죠. 그러면은
적외선 카메라를 여기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USB 포트에서 전원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 앞에다가 적외선 필터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저께 제 친구랑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한의사.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구글 글래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갖고 놀았는데 한의사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구글 글래스도 하나가 필요한 거. 약 조제할 때 딱 리스트가 좋겠지. 그렇죠. 예. 처방전이 쭉 나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여기에는 없는데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면 돼. 예. 한의사들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뭐 동의보감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점되고 딱 하면 몸에 들어 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보스턴 병원인가? 거기서는 의사들한테 그걸 딱 착용을 다 시키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뭐 등산할 때 근데 사실 문제점이 있죠. 등산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착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땀이 계속 나겠죠. 땀 나는 거 계속 끼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뭐 어디에 개선이 있으면 될까요? 뷰파인더? 아니, 안경 펜 자체를 갖다가 네. 바꾸고 머리에다 딱 머리띠처럼 이렇게 끼운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보면 무게가 앞으로 중심이 쏠려 있어요. 자주 사용해 보세요.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자주 사용해 보시면 무게가 앞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어떤 고정 장치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산 쪽을 등산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통신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 어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GPS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GPS는 이제 뭐 위성으로부터 자기 좌표를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통신수단적으로 봤을 때 뭐 위성통신이나 뭐 이런 거를 연결하는 모듈이 USB 포트에 꽂히면 되겠죠. 좀 비싸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 뭐 그런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뭐 등산 언제나 어디서는 이건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액세서리를 지금도 벌써 몇 개를 만들어냈죠. 지금 한 3개 만들어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 배가 고프면 창의성이 죽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라서 오늘 그 워크숍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좋은 발명을 같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